오늘 주요 종목 낙폭을 봅니다. 대형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17일까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테슬라가 특히 오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테슬라는 39.73달러, 8.28%나 폭락한 440.13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와, 8.28% 폭락했는데 440달러래요. 테슬라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죠. 아마존은 4.6% 떨어진 220.5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2.14% 하락한 248.05달러로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76% 급락한 437.39달러로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3.59% 급락한 188.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3.59% 급락한 597.1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이날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파월이 끼얹은 찬물 세례를 역시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날 나흘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을 시도했던 엔비디아는 장중에 혼자 4% 가까운 급등세를 타기도 했지만 하락 행렬에 합류해서 결국 1.14% 내린 128.9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와중에 이달 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피살 사건 이후 약세를 이어온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주가는 2.92%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자장비 제조업체 자빌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힘입어서 주가가 7.26% 뛰었습니다. 지난 13일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며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브로드컴의 주가는 이틀 연속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날 6.91%나 폭락한 223.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7% 가까이 폭락했는데도 브로드컴은 1조 달러 수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보잉은 대규모 파업 사태로 중단됐던 여객기 생산을 재개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보합 수준을 지켰고요. 미국의 대표적 후발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아는 투자은행 베어드가 2025년에 성장 촉매가 거의 없다며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11.16%나 폭락했습니다. 시리얼 제품 시리오스와 요플레 등으로 유명한 식품기업 제네럴 밀스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춰 잡은 후에 주가가 3.06%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모두가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이미 소비재는 무려 4.74%나 폭락했고요. 부동산도 3.97%나 폭락했습니다. 또 통신 서비스 역시 3.16% 하락했고 금융도 3.03%, 이 업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기대 이하의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87억 1천만 달러의 매출과 1.79%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86억 8천만 달러와 1.73달러를 각각 웃돌았지만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상 매출은 시장 전망치에 크게 밑돌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 1.92달러를 크게 밑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한 것은 둔화세가 강한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약해서 재고 수준이 감소하고 메모리 칩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초고사양인 HBM이나 DDR5 램 말고 한 4, 5년 정도 지난 DDR4 램 같은 경우 요즘 중국이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D램 회사들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으로 발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범용 D램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 9월 말 전월 대비 17.07% 하락한 데 이어서 지난달 말에도 20.59%나 추가로 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업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칩은 데이터 센터,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및 기타 컴퓨터 장치에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론은 또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400%나 증가했는데도 소비자 기기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 때문에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4.33% 하락한 마이크론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13% 이상 추가로 폭락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이 메모리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나서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현재 3%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FOMC의 금리 발표와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외환시장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날 페드가 내년부터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51%로 전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대비 11bp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미래 수익 의존도가 높은 기술기업체들의 미래 수익 전망치 현재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는 떨어진다는 소리죠. 또한 10년물 수익률은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부터 자동차 할부 금리, 예금 금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금리 상품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 지표의 금리 역할도 합니다. 당초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강세장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점도 주가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일본도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날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확대를 예상해서 엔화를 매도, 달러화 매수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날 장중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55.27엔을 기록 중인데요. 엔화 환율이 155엔대까지 상승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라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상황 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가량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19일 장 초반에 오늘 1,450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현재 1,4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원으로 출발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장중에 조금 떨어져서 1,450원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1,450원 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09년 3월 16일 장중 최고 1,488원을 기록한 뒤에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에 야간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1,440원을 넘었다가 최근엔 1,430원대에서 움직였는데요. 불안한 분위기였지만 22년 10월 25일 레고 사태 때 기록한 고점 1,444원을 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발 충격이 겹치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거듭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